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까 전에 요거는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엔트로피랑 조건부 엔트로피, 기대 조건부 엔트로피, 그리고 그거구나. 그것들을 X와 Y에 대해서 다 해봤고, 나머지 엔트로피 응용 개념들, 이런 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상호 정보량, 그리고 교차 엔트로피,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컬백 라이블로 발산, KL 발산,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아까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떤 상황인지만 우리가 인지를 잘 하고 있으면은 아까 요런 거 약간 귀찮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일단 상호정보량, X와 Y의 상호정보량은 제가 전에 뭐라 그랬죠?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량 중에서 다른 확률 변수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량이다. 그리고 그 정의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특성으로서 이렇다 그랬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또 막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 px랑 py는 지금 아까 계산해서 다 알지만 이 결합 확률 분포는 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이게 x가 1, 2로 나오는 상황과 경우와 또 y가 y1로 나오는 경우를 다 하나의 이제 사건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내가 이걸 막 하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귀찮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거를 쓰자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요거랑 요거를 우리가 다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상호정보량 계산할 때 뭘로 해도 좋아요. 이거는 x 빼기 h x가 y거나 아니면 y 빼기 h y가 x다. 이거는 뭐예요? 아니라 여기에서 hx 빼기 xy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ixy가 0.51245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는 hy를 가지고 또 해보죠. hy 빼기 hy 기분 x 이거 내가 저장을 안 해놨나? 해놨나? 이거는 내가 따로 저장을 안 해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죠. hy 기분 x 요거는 요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들이랑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변수 하나 해서 넣어놓지 않네. hx hy 기분 y1이든 2든 이거 똑같다. 왜 그래? 아, y1이 아니라 x1이죠. 그리고 hy 빼기 요거 밑에 거 요거 계산해 보면 hy 하면은 똑같이 0.512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둘 다 0.512
5, 1, 2, 4, 5까지만 쓸까? 그래서 이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의 상호 정보량은 0.51245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해볼까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일단 이런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제가 여기다가 x를 사실 생략한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x 확률 변수가 우리가 갖고 있는 확률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사실 x를 뭐 생략해도 돼. x를 생략해도 되지만은 여기는 지금 x도 있고 y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x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 확률 측도 p와 확률 측도 q에 의한 교차 엔트로피다라는 뜻에서 x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준 거예요. 그럴 건데 이때 이 y와 확률 변수 y와 q를 가지고 확률 변수 x와 p를 근사할 거다 또는 예측할 거다라고 해도 돼요. y를 갖고 x를 근사하고 q를 갖고 p를 근사해가지고 이럴 때 교차 엔트로피를 구하라 이런 뜻인 거죠. 이렇게 근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여기서 요 PY1과 PY2라는 거를 이런 채널 행렬과 그리고 입력 신호 확률 요거를 가지고 구했었죠. PY1, PY2 요거를 구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Q라는 새로운 측도에서 이 X의 확률을 생각한 그런 확률로 근사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Q라는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 이 수신 측에서 Q라는 확률 축도는 수신 측 놈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입력 신호에 대한 확률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근데 이 조금 사람이라면은 이게 채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오류가 섞여서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리고 이 제가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요 py1이라는 놈을 x1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py2라는 거를 qx2라고 했을 때 그때의 교차 엔트로피를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 같고 이때 그 교차 엔트로피 저의 정의를 써놨잖아요. 교차 엔트로피의 정의 이렇게 x에 대해서 한다면 이거죠. 별거 없죠. 그러니까 P라는 확률 축도로 갖는 변수의 엔트로피를 Q라는 다른 확률 축도로 측정한 값이라서 이런 모양은 비슷한데 요 로그 2의 안에 들어가는 거 요것만 이제 Q라는 다른 확률 측도 좀 다른 확률 분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px12가 여기 다 써있죠. 0.6에 로그 2에 1 나누기 우리가 요거를 이 qx1을 py1이라고 할 거예요. 뭐였더라? 0.58이지.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또 C X PQ 이렇게 씁시다. 그거는 6 곱하기 BP 로그 2에 3.4 곱하기 BP 로그 2에 1. 이렇게 해서 0.97214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교차 엔트로피 했고, 그 다음 거는 컬백 라이벌로 발산, KR 발산. 이것도 상황 이거는 똑같이 둔 거예요. Y랑 Q를 가지고 X랑 P를 근사하고 싶을 때, 그때 KR 발산을 구해요. 근데 KR 발산은 정의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이거. 이 아까 구한 교차 엔트로피에서 이 실제 엔트로피를 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유도도 했었고요. 그거 한번 해보죠. C 빼기 HX니까 좀 97214 빼기 HX가 뭐였죠? 0.97095 정도였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여기는 소수점 절삭했지만 우리 파이썬에는 소수점도 많이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할게요. 그래서 KLX PQ는 CX PQ 빼기 HX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네. 0.00119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KL 발사는 이 정도 값이 나오고,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 KL 발산의 공식 있죠? 그러니까 정의상 이거는 이건데, 이거를 한번 그대로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로그 2에 이게 QXI를 우리가 PYI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0.41 로그 2에 0.42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0.58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조금 다른가? 비슷하죠? 아까 그거랑 KL 똑같네요. 0.00119 똑같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엔트로피
엔트로피의 응용 개념들이랑 다 수치적으로 이런 이진 대칭 채널을 통한 정보의 전달 상황에 대해서 그런 엔트로피와 엔트로피 응용 개념들을 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약간 실용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래 이제 엔트로피가 이런 정의가 있고 그리고 엔트로피의 응용 개념들은 이런 정의가 있고 또 제가 그것들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론적인 의미는 다 얘기를 드렸지만서도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런 채널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실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여기다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자면은 일단 HX라는 거는 일단 이 람브를 뭐 갖다 놨는데 아무튼 X라는 확률 변수가 이진 확률 변수인데 그놈이 어떤 값으로 실현될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정보량이 HX, HY도 마찬가지로 이게 Y1이 될 수도 있고 Y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정보량이 HY. 그리고 이 이제 조건부 엔트로피 X가 주어졌을 때 X가 어떤 값으로 주어졌을 때 Y 엔트로피는 송신 측에서 X가 확실하게 스몰 x로 입력이 되었지만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지 불확실한 정도. 왜냐면은 이런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 채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량이 이거고요. 네, 그걸 우리가 순방향 모호도라고 한다라고 한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순방향으로 갈 때 모호도다. 그리고 이런 노테이션은 요거를 평균 낸 거, 평균 순방향 모호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거랑 반대죠. 얘가 이제 확실하게 나는 Y라고, 스몰 Y라고 딱 이제 인식을 했는데 그게 과연 얘가 그거에 해당하는 이 입력값을 입력한 게 맞는지 내가 잘못 받은 게 아닐까 이 채널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그 불확실한 정도에 대한 정보량이 이거고 그건 우리가 역방향 모호도라고 한다. 얘가 이렇게 역으로 모호한 정도 그래서 역방향 모호도고요. 이것도 똑같이 요놈의 평균 치하는 평균 역방향 모호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정보량 X와 Y의 상호 정보량 이거는 뭐냐면은 채널로 입력되는 정보 중에서 제대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 또는 출력된 정보 중에서 제대로 전달받은 정보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여기서 X에서 이만큼의 이제 정보량을 이 채널로 쭉 넣어요. 입력을 쭉 해. 근데 그 중에서 이만큼 중에서 여기까지 제대로 출력되는 거는 이 정도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 순방향 모호도 아니 이거 뭐야 역방향 모호도를 통해서 입력된 정보가 빠져나가고 또 이 순방향 모호도에 의해서 또 불확실한 모호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얘가 입력한 것 중에 여기로 손실 없이 잘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이렇게 모호한 정도가 생긴다. 그리고 뭐 역으로 생각해도 얘가 받은 측면에서도 이런 만큼 받았는데 사실 제대로 온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이만큼은 얘는 모호한 거다. 그런 거고 상호 정보량이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사실 뭐 그냥 말 그대로예요. 이 출력된 정보가 모두 틀림없다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정보에 대한 이 정보량 그게 이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한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마지막으로 이 KL 다이버전스는 뭐 잘못 알고 있는 정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느냐 그런 거고요. 이거 이 KL 다이버전스의 이 통신에서의 의미는 사실 출력된 정보의 오류를 실제로 입력된 정보로 정정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에러 커렉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러 커렉션 코딩이다, 혹은 에러 커렉션 알고리즘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통신 시스템에는 다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채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입력 정보가 이 출력 정보로 정확하게 오는지를 체크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사실 통신 시스템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비트의 수예요, 사실.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통신에서의 의미는. 근데 제가 이 과목은 사실 통신공학이나 뭐 통신 시스템 과목이 아니라 인간공학이고, 인간공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이론의 개념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류 정정에 대한 얘기들은 굳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음, 감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무선 통신 같은 걸 할 때는 이렇게 멀리서 공기를 매질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게 사실 정확하게 다 갈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필요한 자원의 수가 KL 다이버전스라.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진 대칭 채널의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다음 영상에서는 이진 대칭 채널 말고 사실 이런 이진 대칭 채널이 뭐라 그랬죠? 이산 무기역 채널의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이산 무기역 채널은 이진 대칭 채널 말고도 또 많아요. 모델링하기 나름이죠. 그런 것 중에서 뭐 두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소개만 해드리고 그거를 분석하는 거는 여기 강의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